늦은 밤 대기업 회장 개인 보험 상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청록빛 펜을 보는 순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펜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붉은 흙먼지와 무너지는 철골. 20해 전 그날의 기억이 제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이 낯익은 만년필의 비밀과 20해 동안 묻어둔 사고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제 이름은 정수아입니다. 올해 33이고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7년째입니다. 주로 기업 임원이나 고액 자산가의 개인 보험을 담당합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적성에 맞았습니다. 위험률과 보장 금액을 계산하고 사람들의 불안을 숫자로 정리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몇 개로 제 인생이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과거는 그 숫자만큼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28년 전 어느 병원 응급실에 들어온 5살 아이 보호자도 없고 옷깃에 수노인 정수와 3글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위탁 가정을 몇 번 거쳤지만 결국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8살에 독립했고 편의점과 카페 알바를 전전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졸업 후 보험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밝고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객을 맞이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챙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나면 늘 같은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혼자일까? 누가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찾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부터 같은 악몽을 꿨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거대한 철골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다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늘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 끝에는 항상 청록색 빛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기억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상담사는 트라우마일 거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살았습니다. 과거를 파헤치는 대신 오늘을 살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고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뤄갔습니다. 그렇게 33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 씨, 큰 건 하나 들어왔어요. 지점장이 제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영산업 정서진 회장님 개인 보험이요. VIP 중에서도 최상급이에요. 우리 지점에서 맡으면 실적도 좋고 수아 씨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태영산업. 이름은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중견건설산업 자재회사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안정 경영으로 유명해진 곳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하고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 프로필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서진. 56세. 태영산업 대표이사 회장. 2005년 부사장 재직 중 형이 사망한 뒤 경영권 승계. 이후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업계 최초 ISO 안전 인증 획득. 매년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후원.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부사장 시절 형이 사망했다는 부분이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검색창에 쳤습니다. 태영산업.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기사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안전 경영 모범 기업. 유가족 지원 모델. 그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자 오래된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영산업 공장 붕괴 참사, 사망 12명 실종 1명. 부실 시공 논란 유가족 안전경고 무시 주장. 실종 아동 정수아 양 3주째 발견 안 돼. 손이 멈췄습니다. 정수아. 제 이름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05년 4월 17일 충남 소재. 태영산업 제2공장이 붕괴되면서 현장에 있던 직원과 가족 13명이 매몰됐다. 구조작업 끝에 12명의 사망이 확인됐으나 정수와 양당시 오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회사가 노후시설 보수 요구를 수차례 무시했다며 기사는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더 읽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 4월. 저는 그의 여름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옷깃에 수노인 정수와 세 글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정민수 씨 가족 3명 사망 아버지 정태윤 씨는 손녀 찾다 숨져. 실종 아동 부모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정민수, 박은희, 정태윤, 정수아. 4개의 이름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아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이름일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악몽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붉은 흙먼지, 무너지는 철골, 누군가의 손, 그리고 청록색 빛. 3장. 상담 약속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험 상품 설명서를 만들고 회장 건강 상태에 맞는 플랜을 짰습니다. 평소처럼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검색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태영산업, 공장 붕괴, 정수아. 그 단어들을 반복해서 쳤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구조 과정, 유가족 인터뷰. 하나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영산업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정수아 설계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넓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서진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앉으세요. 멀리서 오셨죠?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3가지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본 보장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회장은 설명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도 했습니다. 보험료, 보장 범위, 갱신 조건. 예리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펜을 꺼내서 메모 좀 해야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청록색 만년필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클립이 달린 우아한 곡선의 펜이었습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무너지는 철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멍했네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펜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펜 특별한 건가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펜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이 준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해 전에 돌아가신 형이요. 공장 사고로 죽었습니다. 형이 제 생일에 선물로 준 펜이에요. 형이 아버지한테 받은 걸 다시 저한테 준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태영산업 공장 사고요? 네. 들어보셨나 봐요. 2005년 일입니다. 저희 회사 제2공장이 무너졌어요. 12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형과 형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당시 부사장이었어요. 형은 현장 안전 책임자였고요. 형이 여러 번 말했어요. 공장 보수가 시급하다고, 예산을 내달라고. 하지만 저는 실적만 생각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했죠. 회장이 펜을 천천히 만졌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형 가족이 그날 공장에 왔었어요. 형이 아이들한테 아버지 일터를 보여주려고 데려왔대요. 5살짜리 조카도 함께요. 그 애는 끝내 못 찾았습니다. 실종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카 이름이 뭐였나요? 정수아요. 제 조카 이름이 정수아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왜 물으시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니 실례했습니다. 회장이 다시 앉았습니다. 펜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머지는 다음에 다시 상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서진 회장의 조카 이름이 정수아였습니다. 2005년 공장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5년 여름 병원에서 발견된 5살 아이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검색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장 사고 기사를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정민수, 박은희, 구조대 인터뷰도 찾았습니다. 한 아이가 구조됐으나 신원 확인 불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 기사는 짧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된 파일함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받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소 기록, 건강검진 기록, 경찰 보고서 사본. 경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005년 7월 3일 병원에서 신원 미상 여아 발견. 추정 나이 5세. 외상 치료 후 보육원 인계. 착용 의복에서 정자 확인. 임시 이름 정수아로 등록. 7월 3일. 공장 사고는 4월 17일이었습니다. 2달 반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습니다. 33세 여자였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회장이 저를 봤을 때 뭔가 느꼈을까요? 조카와 닮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날 밤 악몽은 더 선명했습니다. 붉은 흙먼지 속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저는 악몽 속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사흘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살이 났다고 지점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열이 났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공장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았습니다. 신문 기사, 방송 뉴스, 법원 판결문, 유가족 인터뷰.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사고는 2005년 4월 17일 오후 2시 32분에 발생했습니다. 태영산업 제2공장 3층 회의실이 무너지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직원 8명과 방문객 5명이 있었습니다. 방문객 중에는 정민수 부사장의 가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인 박은희 씨, 아버지 정태윤 씨, 딸 정수아 양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4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12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하지만 정수아 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아동 정수아 양 수색 3주째 가족들 살아있을 것 희망.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수아에 대한 기사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유가족 보상 문제, 안전관리 소홀 논란, 회사 경영진 책임 추궁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태윤이라는 이름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정태윤 씨 손녀 찾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태영산업 공장 붕괴 사고 희생자 유가족인 정태윤 씨 68가 5월 3일 별세했다. 정 씨는 사고 이후 매일 현장을 찾아 손녀 정수아 양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한 채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매일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그 다음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평생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료를 읽었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05년 7월 3일. 병원에서 인계. 저는 병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공장 사고 현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외상치료 흔적 있음. 다리 골절 수술 자국, 머리 봉합 자국. 사고 당시 기억 없음, 보호자 없음. 저는 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옆에 긴 수술 자국이 있었습니다. 평생 저와 함께한 흉터였습니다. 어디서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공장이 무너질 때 다쳤을 것입니다. 구조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옷에서 정수아 이 세 글자만 남았을 것입니다. 기억도 없고 보호자도 없이 병원에 입원한 소녀. 그 소녀가 저였던 겁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나는 정민수와 박은희의 딸이다.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정태윤의 손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서진의 조카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씨, 저 정서진입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지난번 상담 이후로 연락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그렇군요. 무리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아씨,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당신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닙니다. 실례였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펜을 봤을 때 당신 표정이 신경 쓰여서요. 그리고 이름도 우연치고는 너무 같아서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언제가 좋으신가요? 내일 가능하신가요? 네, 좋습니다. 회사 말고 조용한 곳에서 만나죠. 제가 장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강북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저는 마주 앉았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 이름, 나이, 그리고 그날 펜을 봤을 때 반응.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이 겹쳤어요. 회장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20회 전 사고 자료입니다. 당시 신문 스크랩, 구조 기록, 유가족 명단. 제가 평생 보관해 온 겁니다.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4월 저는 태영산업 부사장이었습니다. 형 정민수가 현장 안전 책임자였고요. 형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아버지만큼 사랑했죠. 그해 초부터 형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제2공장이 낡았다고요. 천장 균열이 생겼다고, 보수가 시급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시 회사 실적이 안 좋아 예산을 아껴야 했어요. 공장 보수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죠. 저는 1년만 더 버티자, 실적 좋아지면 그때 하자고 말했습니다. 형은 화를 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결국 형이 물러섰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4월 17일 형이 공장에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큰애 수아가 아빠 일터를 보고 싶다고 했대요. 형수님과 아버지도 함께 오셨고요. 가족 나들이처럼요. 오후 2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본사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이 무너졌다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달려갔습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건물이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죠. 구조대가 와 있었지만 생존자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구조 작업이 이어졌어요. 한 명씩 시신이 나왔습니다. 형수님, 모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수아는 없었어요. 구조대가 한 아이를 구조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었대요. 병원으로 보냈다고요. 저는 그 애가 수아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죠.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였어요. 어느 병원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기록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저는 모든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자로 처리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현장을 찾으셨어요. 수아를 찾겠다고요.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형 말을 들었더라면, 공장을 보수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영. 유가족 지원. 매년 추모식.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수아 씨, 당신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5년 여름 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5살이었어요. 이름도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옷에서 정수와 3글자만 남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궁금했어요. 제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저를 찾지 않았는지. 하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록색 펜을 봤어요. 그 순간 제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리고 5살쯤 된 여자아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눈, 코, 입. 모두 같았습니다. 이게 수아였나요? 네. 형 가족 사진입니다. 사고 한 달 전에 찍은 거예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뒤에 서 계셨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저예요. 엄마예요. 아빠예요. 회장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회장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삼촌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저는 울었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한참 뒤 우리는 진정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렴요. 네, 해야죠. 내일 병원 예약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결과 나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삼촌.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렴. 삼촌은 저를 찾으셨나요? 20년 동안요? 회장이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다. 매년 탐정을 고용했어. 전국 보육원을 다 뒤졌어. 하지만 찾기 힘들었어. 정수아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아이가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못 찾으신 거군요. 미안하다. 삼촌이 무능했어. 아니에요.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삼촌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촌이 다시 울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습니다. 저는 삼촌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삼촌은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고 있었고 아빠가 옆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 돌잔치 때 형이 정말 기뻐했어. 딸 바보였거든. 삼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수아 너를 정말 아꼈어. 밤에 자장가 불러주고 아침마다 머리 예쁘게 묶어주고. 할아버지는요? 아버지? 완전 손녀 바보셨지. 수아 너만 보면 눈에 꿀이 떨어졌어. 회사 일 끝나면 제일 먼저 너한테 달려갔어. 저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행복한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슬픈 기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떠났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친족 관계 확률 99.9%입니다. 삼촌과 저는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확정입니다. 두 분은 삼촌과 조카 관계가 맞습니다. 삼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네.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삼촌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삼촌,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가? 가족이 된다는 게.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두려워요. 삼촌이 저를 봤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급하지 않아. 그리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니? 삼촌이 미워요. 삼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하다. 삼촌이 잘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공장 사고요. 삼촌이 아빠 말을 들었더라면, 보수를 했더라면 우리 가족은 안 죽었잖아요. 삼촌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할아버지도 저를 찾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모두 삼촌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때 안전을 무시하신 거예요?
왜 돈이 더 중요했어요? 사람 목숨보다요? 삼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삼촌은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거야. 네가 날 미워해도 돼. 삼촌은 그럴 자격이 있어. 전 삼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화가 나요. 엄마 아빠를 빼앗긴 게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울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삼촌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삼촌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유가족 모임이야. 1년에 한 번씩 모여. 오늘이 추모일이거든.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지. 너도 유가족이잖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조카 정수아입니다. 20년 전 실종됐던 그 아이예요.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반가워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수아야. 네가 수아구나. 할머니 기억나니? 내 엄마랑 친하게 지냈었는데.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넌 어렸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크다니. 은희 씨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할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가왔습니다. 모두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모식이 시작됐습니다. 희생자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정민수, 박은희, 정태윤, 그리고 다른 9분. 꽃을 올렸습니다. 묵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속삭였습니다. 식이 끝난 뒤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그러세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현장 직원이었죠. 그러셨군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아직도 정 회장을 용서 못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회장이 아무리 사과하고 안전 경영한다고 해도 죽은 사람은 안 돌아와요.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오시고 당신 부모님도 안 돌아오시잖아요. 네. 근데 당신은 회장이랑 화해한 거예요? 삼촌이라고 부르던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 이해 못하겠어요. 어떻게 가족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용서할 수 있는지. 남자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삼촌, 아직도 삼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많지.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도 계속 추모식 하시고 유가족 지원하시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책임을 지는 거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삼촌, 저도 아직 헷갈려요. 삼촌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근데 한 가지는 알겠어요. 뭐니? 삼촌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다는 거요.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거요. 삼촌이 저를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시작은 되는 것 같아요.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삼촌과 자주 만났습니다.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삼촌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제안했습니다. 수아야, 유가족 정기 모임이 있어. 같이 갈래? 네, 가요.
우리는 다시 예식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20년 동안 이어져 온 모임이었습니다. 삼촌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삼촌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보상금을 드리고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일이요. 삼촌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생명과 안전재단. 이 재단은 산업 현장 안전을 연구하고 중소기업의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자 안전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 가족들에게 심리치료와 생활 지원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단 설립 기금은 제 개인 재산 30억 원과 회사 기금 20억 원, 총 50억 원입니다. 부족하면 더 투입하겠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좋은 일이지만 누가 재단을 운영하실 겁니까? 초기에는 제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하지만 실무는 전문가들을 모실 겁니다. 삼촌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조카 정수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수아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보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위험 관리와 생명 보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수아가 재단 기획팀을 맡아준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삼촌이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어때? 할 수 있겠니?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왜 저만 혼자인지, 왜 저만 남았는지.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유가족들을 봤습니다. 제가 겪은 상실과 불안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두 번째 기회를 다른 사람들도 가질 수 있게 돕고 싶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재단 일을 맡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아니에요, 삼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보험사를 그만뒀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일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의미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삼촌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회사 인맥을 연결해주고 자문을 구해주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석 달 뒤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유가족들, 언론, 정부 관계자들 모두 재단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생명과 안전재단을 대표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기획팀장 정수아입니다. 저는 20년 전 태영산업 공장 사고에서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곳입니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미래를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8장. 재단이 안정되고 첫 프로젝트가 시작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삼촌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아야, 같이 갈 곳이 있어. 어디요? 옛날 공장 터야.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우리는 차를 타고 충남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걸렸습니다. 옛 공장 터는 작은 공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잔디밭이 있었고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추모비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는 13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망자 12명과 실종자 1명. 정민수, 박은희, 정태윤, 정수아. 제 이름도 여기 있네요. 실종자로 기록됐으니까. 이제 지워야 할까요? 아니, 그냥 둬. 옛날 수아는 여기 남아있는 거야. 새로운 수아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저는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 다시 왔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28년 만이에요. 정말 오래 걸렸죠. 죄송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혼자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이제 삼촌도 만났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화도 났고 슬프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삼촌도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저 이제 가족 생겼어요. 삼촌이랑 함께 좋은 일 할 거예요. 더 이상 저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게요.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울지 않을게요. 대신 열심히 살게요. 그게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삼촌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야, 이거 줄게. 삼촌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청록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이 펜. 아버지가 형한테 주신 거야. 형이 정말 아꼈던 펜이지. 사고 당시 이 펜만 남았어. 그래서 내가 평생 가지고 다녔어. 삼촌이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제 내 거야. 네가 가져야 해. 근데 삼촌이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펜은 내 아빠 거였어. 그리고 할아버지 거였고. 이제 네가 이어받아야지.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꼭 맞았습니다. 이 펜으로 뭘 쓰면 좋을까요? 네가 쓰고 싶은 거 써. 새로운 이야기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삼촌. 응.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다시 만나줘서.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삼촌과 조카.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빈 종이가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청록색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펜촉이 반짝였습니다. 종이에 펜을 댔습니다. 첫 줄을 썼습니다. 생명과 안전재단 1차 프로젝트 중소기업 안전 컨설팅. 글씨가 매끄럽게 나왔습니다. 펜이 종이를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글이 이어졌습니다. 문득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도 저 별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다시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이 펜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쓸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이야기를요. 당신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나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때로는 늦게 찾아온 진실이 앞으로 걸어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